시아버지 밥상에 이혼 올렸습니다. 방금 시아버지 밥상에 제 지난 1년의 서름과 분노를 전부 쏟아붓고 이 집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곧 서류상으로는 깨끗한 미혼으로 돌아갈 30대 여자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실혼 관계 파탄이겠네요. 원래 신혼집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잠시 미루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혼인신고를 안 한 게 정말 제 인생 최대의 행운이었습니다. 2달 뒤면 결혼 1주년이었는데 그 끔찍했던 집구석에 제 이름을 올리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매일 밤 안도하고 있어요. 제 팔자가 사나운 건지 몰라도 5년 전 남편이랑 막 사랑을 시작할 무렵 하늘 같았던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기 때 아버지를 여의고 엄마와 단둘이 살아왔기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제 곁에서 밤새도록 함께 울어주고 손을 잡아주던 그 사람의 다정함에 기대어 결혼을 결심했죠. 하지만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을 불과 2달 앞두고 시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희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겠다며 유난히 저를 예뻐해 주셨던 분이라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식은 겨우 치렀지만 아내를 잃은 슬픔에 시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몸의 왼쪽을 거의 쓰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저는 결혼을 준비하며 5년간 운영하던 작은 가게도 정리하고 남편이 있는 낯선 지역으로 온 터라 자연스럽게 시아버지의 병수발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시던 날 진짜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이혼했다는 시누이가 커다란 가방을 들고 시댁으로 들이닥친 겁니다. 시누이의 이혼 사유는 알코올 중독 수준의 음주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집안에 있는 모든 슬픔을 술로 해결하려 들었어요.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하면서 한 병, 아빠 쓰러진 거 보니 억장이 무너져. 하면서 또 한 병.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신세한탄을 하며 밤새도록 술을 퍼마셨습니다. 소방관인 남편은 교대 근무로 집에 와서 잠자기 바빴고 저는 새로 가게를 열기 전까지 시간이 비었으니 제가 시아버지의 손발이 되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처음엔 가게 오픈하기 전까지만 고생해줘.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라며 제 손을 붙잡고 애원했었죠. 그렇게 저는 식모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집과 시댁은 차로 20분 거리. 매일 아침 남편을 출근시키자마자 시댁으로 달려가 시아버지의 아침 겸 점심을 차려드리고 밤새 시누이가 어질러 놓은 술병과 토사물을 치웠습니다. 코를 찌르는 술냄새와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인 악취 속에서 청소하고 시아버지의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아드리고 나면 제 인생이 소멸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잠시 학원에 들러 기술을 배우고 가게 자리를 알아보러 부동산을 전전하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시댁으로 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나서야 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러면 또 밤늦게 퇴근한 남편의 밥을 차려야 했죠. 이걸 3달 넘게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제 드디어 마음에 쏙 드는 가게 자리를 찾아 가게 앞까지 마쳤습니다. 오랜만에 일찍 퇴근한 남편과 마주 앉아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 인테리어 계획을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이렇게 터서 통유리로 만들고 저쪽엔 예쁜 조명을 달면 다다음 달에는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아. 제 들뜬 목소리가 끝나기 무섭게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빠 밥은 어떡하지? 그 한마디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저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너가 가게를 하더라도 아빠 밥은 계속 챙겨야 할 텐데 대책은 있어? 라고 저를 추궁하는 말이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무슨 소리야? 가게 열기 전까지만 봐달라고 했잖아.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쏟아내더군요. 자영업이 그런 게 좋은 거 아니야? 출근 전에 들러서 아침 차려드리고 중간에 잠깐 나와서 점심 챙겨드리고 퇴근길에 저녁 봐드리면 되잖아. 여동생 걔는 하루 20시간을 술에 취해 있는 애라서 불안해서 아빠를 맡길 수 없으니 당신이 손 놓으면 우리 아빠 그냥 굶어 죽는다고.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띵하고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당신 집 식모살이 하려고 결혼한 줄 알아? 왜 내가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당신 동생이 정신 차리고 자기 아빠를 챙기게 하든 간병인을 구하든 해야 할 거 아냐. 제가 악을 쓰자 남편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매정하네 진짜. 당신 아빠였어도 그렇게 말했을까? 아, 맞다. 당신은 챙길 부모도 없지? 그래서 부모 귀한 줄을 모르는 건가? 아픈 사람 신경 좀 써주는 게 그렇게 어렵고 생색낼 일이야? 정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떻게 저런 끔찍한 말을 제 면전에 대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소름 끼쳐서 안방으로 들어가 닥치는 대로 짐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방문에 길에 서서 팔짱을 끼고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하더군요. 어디 가려고? 당신 갈 데도 없잖아. 그 말이 맞았어요. 저는 이곳에 연고도 돌아갈 집도 없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을 모두 잃고 기댈 곳 없는 저의 약점을 자신의 아버지를 평생 돌볼 공짜 간병인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걸요. 다정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시커먼 속내를 마주한 순간 슬픔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짐을 싸던 손을 멈추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갈 데 없다. 그래서 뭐? 그래도 길바닥에서 자는 게 당신 옆에 있는 것보다 100배는 마음 편할 것 같아. 저는 그 길로 집을 뛰쳐나와 근처 호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멍하니 누워 천장을 보는데 그동안의 서름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저는 아까 남편 몰래 켜두었던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제 부모님을 모욕하고 저를 무시했던 모든 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마트에서 사두었던 남편 저녁상에 올려주려 했던 비싼 생고기를 들고요.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누이는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고 시아버지는 멍하니 TV만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묵묵히 부엌으로 들어가 제 인생 마지막 시댁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을 하고 잡채를 만들고 갖은 나물을 무쳤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리고 퇴근한 남편과 잠에서 깬 시누이를 식탁에 앉혔습니다. 남편은 제가 돌아온 줄 알고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밥그릇에 흰쌀밥을 가득 퍼 담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누이를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잘 들어. 이게 내가 당신들한테 차려주는 마지막 밥이야. 제 말에 두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젯밤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당신은 챙길 부모도 없지? 그래서 부모 귀한 줄을 모르는 건가? 남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혼 파탄의 증거야. 당신은 나를 아내로 맞은 게 아니라 공짜 간병인으로 들인 거지? 위자료 청구 소송 바로 진행할 거야. 당신 아빠, 이제 당신이 책임져. 술 마실 시간에 기저귀 한 번이라도 더 갈아드려. 저는 말을 마치고 제가 먹으려고 떠놓았던 밥그릇을 그대로 시아버지의 밥그릇 위에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죠. 아버님,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두 자식들이 아주 효자이니 이제 호강하며 사실 일만 남았네요. 그 지옥 같은 집을 걸어 나오는데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저를 위한 가게를 차리고 저를 위한 인생을 살 겁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는 책임 대체 어디까지 져야 하는 걸까요? 제가 한 행동이 너무 매정하고 이기적이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 부탁드립니다.